아버님,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진 돌잔치 연회장,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손자를 안고 웃던 그 표정 그대로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아들 돌잔치를 열었고 거래처 대표들을 불러 새 가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꽃다발도 눈물도 없이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지연이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것이 돌잔치뿐이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은 온통 파스텔 빛깔 풍선과 꽃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현수막 아래로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들고 담소를 나눴죠. 준호는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거래처 대표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미선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고 사진 기사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 연회장 입구로 지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재킷에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쥔 채 흐트러짐 하나 없는 걸음으로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명단을 확인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행사 진행 중인 호텔 매니저 앞에 서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 확인해 주세요. 매니저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들여다보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회사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성우의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해고 결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손자의 돌잡이 행사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성우가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직원 2명과 함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그대로 켜진 채였고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지연을 향했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성우 앞에 서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성우가 서류를 낚아채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아, 이거 장난이냐? 지금 손자 돌잔치야. 이런 데서 이런 짓을 해? 지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아버님이 받아오신 고문 계약 종료 통보서입니다. 오늘부로 회사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성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나를 해고해? 네가? 성우가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회사 누가 키웠는지 잊었어? 내가 거래처 다 만들어준 거야. 네가 감히 나를. 직원 한 명이 성우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또 한 명이 출입카드를 내밀며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야. 성우가 카드를 내던지듯 직원에게 넘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아, 당장 이거 치워.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지연은 뒤에 서 있는 하객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지분 60%는 제 것입니다. 대표 권한도 제게 있고요.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미선의 곁을 떠나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데 체면 좀 생각해. 지금 당장 나가. 지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요? 지연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된 날 밤에 상간녀 아들 돌잔치를 연 사람이 체면을 말합니까?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아버님 해고도 오늘 해야 맞죠.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아니면 내가 사람 부른다. 지연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부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 기사의 카메라가 성우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조명은 꺼지지 않았고 연회장 안의 웃음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준호는 사진 기사를 손짓으로 불러 촬영 동선을 바꾸게 했습니다. 미선은 아이를 꼭 안은 채 굳은 얼굴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거래처 대표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전화를 꺼내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거 회사 얘기 아니야? 아버지를 해고했다고? 대표가 며느리라더니 진짜였네. 지연은 돌아서서 연회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회사 서버에 접속해 최근 이틀 사이 회계 폴더에서 지워진 파일 기록을 열었습니다. 삭제 기록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마우스를 천천히 내리며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계정으로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한쪽에 있는 인감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공동인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보관함을 닫지 않은 채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받은 서류 스캔본에서 그 인감 자국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지연이 인사실장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회사 나올 수 있어요. 최근 결제 기록 다 뽑아주세요. 태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지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마 회사 돈이 움직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지연은 화면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지급한 컨설팅비 내역이 화면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선은 돌잔치 사진을 올리며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새 가족의 시작. 지연은 그 게시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좌 내역서를 출력하며 숫자들 사이에서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컨설팅비로 나간 돈 일부가 준호의 개인 계좌로 다시 흘러들어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볼펜을 들어 종이 위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준호가 이혼 직전 지연의 이름을 이용해 대출을 만들고 그 책임을 지연에게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연은 볼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회사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 12명이 의자를 당겨 앉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고 태식은 서류 묶음을 들고 지연 옆에 섰습니다. 다들 어제 소식 들었죠? 지연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 60%는 제 명의입니다. 대표권도 저한테 있어요. 지금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계약 변경 요청은 본사 승인 없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태식이 서류를 한 장씩 돌렸습니다. 이게 공식 공지예요. 오늘 날짜로 전 직원 공유합니다. 물류팀 막내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상 운영합니다. 급여도 예정대로 나와요. 지연이 직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작은 숨소리들이 섞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준호는 거래처 대표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전처가 감정적으로 회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저쪽이랑 계약 계속 유지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저희 쪽으로 새로 계약서 쓰시죠. 준호가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귀에 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는 성우가 물류팀 직원 2명을 불러내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준호가 곧 다시 가져와. 걱정들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창고 재고 좀 옮기는 것도 협조해줘야 해. 직원 한 명이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그 시각 수지는 사무실에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물류팀 직원 2명이 점심때 자리 비웠는데 창고 쪽에 뭔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창고 접근 권한 지금 당장 분산시켜요. 팀장님 하나가 갖고 있던 거 팀별로 나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고 기록은 별도 서버에 자동 저장되게 오늘 안으로 바꿔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오후 늦게 지연의 팩스로 내용 증명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연 이름으로 진행된 대출 서류가 첨부돼 있었고 횡령 책임이 지연에게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반으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연은 거래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 신청 서류 출력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느 프린터에서 언제 출력됐는지요. 잠시 후 확인 메일이 왔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회사 사무실 프린터였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맘카페에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다연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돌잔치 현장에서 행사를 방해한 전처 얘기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댓글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게시글의 댓글 목록을 캡처했습니다. 접속 시간과 계정 패턴을 살피며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계정들이 여럿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중얼거리듯 혼자 말했습니다. 돈 주고 쓴 거네. 거래처 2곳에서 계약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은 직접 자료를 꾸려 2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납품 기록과 품질 검사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담당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간 납기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록 다 여기 있어요. 담당자들이 자료를 넘겨보는 동안 지연은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지연이 회계 파일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서경이에요. 전에 격리 담당했던.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근처 주차장은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겨우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리자 어둠 속에서 서경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 아래가 퀭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서경이 봉투를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회계장부 원본과 매일 출력물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어요. 서경이 주차장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없는 직원 이름으로 월급을 만들고 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을 처리하게 했어요. 제가 서류에 이름이 남아 있어서. 서경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지연이 봉투를 다시 닫으며 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잘했어요. 지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서경이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 서류를 꺼내 복사기가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별도 봉투에 넣어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원본은 제가 다른 데 맡겨둘게요. 서경 씨는 사본만 가지고 있어요. 지연이 서경에게 복사본 일부를 건넸습니다. 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시각 회사 사무실에서 준호는 출입기록 조회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서경의 이동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들어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서경이 움직였어요. 자료 들고 나간 것 같아요. 빨리 회수해야 해요. 성호가 전화 너머로 혀를 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해. 준호가 전화를 끊고 입술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핸드폰으로 아이 병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아이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경이 넘긴 메일 출력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메일 한 통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외부 홍보대행사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날짜는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고 내용 안에는 온라인 여론관리, 특정 계정 활용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메일을 따로 뽑아 옆에 놓았습니다. 지연은 서버 로그 파일과 장부 기록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준호가 회사에 들어온 시간, 프린터 출력 기록,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 대출 서류 스캔본에 찍힌 인감. 지연이 종이 위에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림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볼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사무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연이 문 쪽으로 걸어가자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요. 지연이 숨을 고르며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법률구조공단 건물 앞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테 없는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다 가져오셨죠? 유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장부 원본, 메일 출력물, 서버 로그, 프린터 출력 기록, 대출 서류 사본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좁혔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찍힌 인감이 회사 공동인감이고 출력 시각이 돌잔치 전날 밤이라는 거죠. 맞아요. 서버 로그에 준호 씨 계정으로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도 있고요. 유진이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장부 원본 가져온 서경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은 되는데 혼자 있어요. 유진이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서류들 공증 받아야 해요. 원본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나중에 다 소용없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경 씨는 따로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준호 씨 쪽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유진이 지연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그날 오후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민철이 모니터 앞에 앉아 지연이 가져온 서버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흔적이 남아요. 언제 지웠는지, 어느 계정이 지웠는지 다 나와요. 민철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화면 위로 파일 목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삭제 시각, 계정명,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복구 시작할게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지연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집이요. 오늘부터 다른 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서경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번거로우신 거 아닌가요? 서경 씨가 가져온 자료가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지연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성우와 함께 구청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법인 설립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존 거래처 계약을 여기로 다 옮겨야 해. 빠를수록 좋아. 준호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팔짱을 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가만히 있겠어. 막을 방법이 없어. 계약서는 거래처 대표들이 사인하는 거니까. 준호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은 거래처 대표 한 명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호 쪽에서 계약 이전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승인 없이 진행하는 계약 이전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거래처도 함께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지연이 담당자에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노무사 정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우의 근무 형태 분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이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성우 씨 지난 3년 출퇴근 기록하고 업무 지시 메일 전부 뽑아서 정미 노무사님한테 보내줘요. 태식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민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 일부 복구됐어요. 외부 저장 장치로 이동된 파일 목록인데 보시겠어요? 지연이 포렌식 업체로 달려갔습니다. 화면 위에 파일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회계자료, 거래처, 계약서, 사본, 인감 스캔본이었습니다. 민철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들 돌잔치 전날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이동됐어요. 지연이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 세 곳에서 계약 유지 확인서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직접 찾아가 납품 기록과 품질 자료를 펼쳐 보인 결과였습니다. 수진이 출고 서류를 들고 지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납품 일정 정상 출발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연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급여 날이 되자 직원들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태식이 급여 이체 확인서를 들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각 팀에 전달했습니다. 물류팀 막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옆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나왔다. 지연은 온라인에 올라온 허위 게시글 목록을 정리해 유진에게 넘겼습니다. 유진이 법적 삭제 요청 서류를 작성해 각 플랫폼에 발송했습니다. 회계사 박 씨가 검토 결과를 들고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리된 표를 펼치며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없는 직원 이름으로 처리된 인건비가 이 기간 동안 12건입니다. 결제는 전부 준호 씨 계정으로 됐어요. 지연이 표를 내려다봤습니다. 허위 비용 처리 건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 없이 처리된 게 여기 다 나와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거래처 대표들한테도 공유해도 될까요? 요약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박 씨가 서류를 다시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 지연은 거래처 대표들에게 회계 결과 요약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그 무렵 준호는 미선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블로그 2곳에 기사 형식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연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도 없이 숫자를 나열한 글이었습니다. 미선도 같은 날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 치료비가 없어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준호 사진이 실렸습니다. 댓글 창에는 지연을 비난하는 내용이 빠르게 쌓였습니다. 지연은 그 블로그 글의 링크를 유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삭제 요청 들어가야 해요. 유진이 링크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작성자 특정도 같이 진행할게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돌잔치 연회장 CCTV 확보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볼펜을 들었습니다. 호텔 측에 자료 보존 요청 넣겠습니다. 며칠 뒤 호텔 측에서 CCTV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지연과 유진이 나란히 앉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장면, 매니저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 성호의 명찰이 회수되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화면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한 장면이 없어요. 걸어 들어가서 서류 전달하고 나온 게 전부예요. 지연이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자료예요. 유진이 영상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연명의 계좌에 가압류 통보가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이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핸드폰을 들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가압류 통보 왔어요. 유진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회사 계좌 일부가 묶였어요. 이번 주 거래 대금 결제랑 다음 달 급여가 걸려요. 지연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봐요.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계좌 잔액과 결제 일정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묶인 금액, 나가야 할 금액, 들어올 금액을 차례로 써내려가며 어디서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지연 씨 명의 대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횡령 의혹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막을 수 있어요. 프린터 출력 기록이랑 서버 로그 공증본이 있으면 돼요. 그 서류가 언제 누가 만든 건지 입증하면 가압류 취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해요. 지연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거래처 2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달 납품분 대금을 이번 주 안으로 선결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 자금 정리 문제가 있어서요. 한 곳은 바로 승낙했습니다. 한 곳은 하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은행 담당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 추가 집행 잠깐 멈춰주세요. 서류 문제 확인 중이에요.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했고 지연은 필요한 서류를 그날 오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시각 준호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준호를 만나 아이 치료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미선이 카페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몇 달째 이 모양이잖아. 미선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카페를 나서자마자 핸드폰을 들어 회사 계좌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미 지연이 권한을 차단해 둔 뒤였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경에게서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준호 씨가 여기 왔었어요. 서경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료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요. 안 그러면 저도 같이 고소한다고 했어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요. 오늘 있었던 거 전부 진술서로 써줄 수 있어요. 네. 유진 변호사님한테 연락할게요. 오늘 같이 만나요. 지연이 전화를 끊고 유진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셋이 모였습니다. 서경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준호 씨가 한 말, 여기 다 녹음됐어요. 유진이 핸드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술서랑 같이 제출할 수 있어요. 서경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 증언하겠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꺼내 서경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경이 볼펜을 들고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의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돌잔치 CCTV 영상 파일, 회계 장부 원본, 서버 로그, 프린터 출력 기록, 서경의 매일 출력물을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지연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일부터 오늘까지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지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CCTV 영상과 프린터 로그 기록이 나란히 열려 있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11시 4분에 회사 프린터에서 서류가 출력됩니다. 같은 시각 서버 로그에 준호 씨 계정 접속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12시 17분에 외부 저장 장치 연결이 끊겨요. 유진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CCTV에는 그 시간에 준호 씨가 건물 후문으로 나오는 장면이 찍혔어요. 지연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다 한 거네요. 맞아요. 서류 출력하고 파일 빼가고 인감 챙겨서 나간 거예요. 유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출할게요. 그날 오후 지연은 거래처 대표 5명을 회사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태식이 물을 따르는 동안 지연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대표님들께 혼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료로 보여드리려고요. 지연이 테이블 위에 회계 결과, 요약본과 계약 변경 시도 경위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거래처 대표 한 명이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쪽에서 새 법인으로 계약 이전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본사 승인 없이 진행되는 거였군요. 네, 회사 대표 권한 없이 진행한 겁니다. 다른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자금 이동 기록 다 확인된 거예요. 회계사 검토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가던 대표가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여기랑 하겠습니다. 지연이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성우는 유진 사무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무릎 위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유진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가 인감 가져가고 서류 만든 날 성호 씨도 알고 있었죠. 성호가 서류를 내려다보다 눈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준호 씨가 책임을 성호 씨한테 넘기려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서 조금 떨렸습니다. 그 자식이 나한테도 그럴 줄은. 성호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준호 씨가 인감 어디서 꺼냈는지, 서류 만들 때 옆에 있었는지. 성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관함 위치 알려줬어. 설마 그걸로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을 만들 줄은. 유진이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홍보대행사 사실조의 결과가 유진에게 도착한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같은 IP에서 여러 계정이 동시에 활동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이 운영하는 맘카페와 블로그 게시글 작성 시각이 그 기록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준호의 계좌 거래 내역과 서류 위조 의혹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미선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질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준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나는 온라인 글 올린 것밖에 없어. 그게 나한테까지 오면 안 되잖아. 미선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에서 지연과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확인서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연명의 계좌 가압류 일부를 해제한다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유진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일부 풀렸어요. 이번 주 결제는 문제없이 가요. 지연이 전화를 귀에서 조금 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 씨가 새 법인으로 자산 넘기려고 등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중단됐어요. 지연이 다시 전화를 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준호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합의 보자고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유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유진이 커피 2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합의 조건 들어봤어요. 유진이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메모지를 집어 읽었습니다. 준호가 제시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해요. 유진이 볼펜을 들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보한 자료 전부 법적 절차에 넣어요. 지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만든 서류로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려 했어요. 합의로 덮을 일이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자료가 제출되자 절차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CCTV 영상, 프린터 로그, 서버 기록, 서경의 진술서, 성호의 증언, 회계사 검토 보고서가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지연명의 대출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진이 결정문을 지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지연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증언과 회계 자료가 결합되면서 준호의 자금 이동 경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준호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등기부에서 준호의 이름이 지워지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허위 게시글 작성에 관여한 계정 일부가 특정됐습니다. 다연이 운영하던 카페 게시글과 블로그 글이 플랫폼에서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태식을 불러 내부 규정 개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감은 앞으로 대표 단독 보관이에요. 사용할 때마다 결제 기록 남겨요.
태식이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 권한도 팀별로 나눠요. 한 사람이 전체를 볼 수 없게요. 수진도 옆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출고 기록은 지금처럼 별도 서버에 자동 저장 유지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에 키보드 소리와 전화 소리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지연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경 씨 상황은요? 참고인 신분으로 정리됐어요. 형사 문제 없어요. 지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곳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유진이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시답네요. 지연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깥은 환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서랍 안에는 돌잔치 사진과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외장하드가 봉인된 채 보관돼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지연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묶음을 당겼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와 맺는 계약서였습니다. 지연이 볼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지연. 볼펜이 마지막 획을 긋고 멈췄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서류를, 한숨 대신 증거를 쥐었습니다. 이혼 도장이 찍힌 그날 밤부터 지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 아들 돌잔치로 새 출발을 알렸지만 정작 무너진 것은 준호 자신이었습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짓 서류도, 온라인을 가득 채운 비난도, 계좌를 묶어버린 가압류도 지연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지켰고 직원들을 지켰고 자신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는 지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한 사람의 얘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